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에서는 7가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유를 그대로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실무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장님이 젊으신 분인데요. 개인회생 개인판상 경력이 17년이나 되시는 유능한 분이십니다. 제가 물어보니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된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의뢰인께서 보증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보내주지 못해서 기각된 경우 말고는 없다고 하시네요. 실무에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저희에게 솔직하셔야 합니다. 저희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시면 주로 사무장님이 받으세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면 좋은데요. 제가 낮에는 법원 재판 때문에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저하고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직접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무장님께서 상담을 하시는 걸 간혹 듣게 되는데요. 정말 꼼꼼하세요. 아마 전화를 하시면 저희 사무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 쭉 체크를 하실 겁니다. 이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만 해주시면 기각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각이 되는 경우라면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개인회생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기각이 되는 경우라면 미리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혹, 아주 간혹 저희에게 솔직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잘못된 기억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고 확인해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희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미리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비용도 미리 안내해 드리고 또 보증명령이 나오면 연락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사항을 잘 지켜주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분들의 편의를 봐드립니다. 그런데 보증명령이 나왔다면 연락이 되셔야 하고 필요한 자료는 준비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미 발생했던 사유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와 신청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신청 전에 이미 발생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와 상담하실 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신청 후에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점만 지켜주시면 개인회생 기각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서론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법에서 정한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595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요. 1, 2, 4, 5는 실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서 굳이 소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이 비용은 전체 비용에 포함시켜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희와 약속하신 대로 비용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추가로 법원에 애납금을 납부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도 포함되고요.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면책을 받으셨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6호,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좀은 추상적인 규정인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청산 가치를 고의로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즉 청산 가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청산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청산 가치가 낮아지면 채권자가 변제받는 금액도 낮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무조건 기각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보정이 나오고 보정에서 최근에 처분한 재산은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정을 따르지 않으면 기각이 되는 겁니다. 7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추상적인 문구인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채무를 갚을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거나 명품 등을 구매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더 있으면서 법원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최근 대출이 많거나 코인, 주식 등의 사행성 채무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변제금을 높여서 해결을 하게 되지 기각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개인회생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될 때 성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기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는 보증명령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요. 일주일 안에 자료를 준비하기 힘드시다면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내드리는 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각당하지 않는 방법 2가지와 법에서 정해져 있는 7가지 사유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가지입니다. 저희에게 솔직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 2가지만 지켜주시면 개인회생 기각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 모두 법원에서 제시한 기각 사유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기각 사유를 해결하셔야 즉시 항고든 재신청이든 가능하십니다. 즉시 항고는 일주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미 진행했던 개인회생을 검토해보고 일주일 이내에 기각 사유를 해결할 수 있다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